창사 6주년을 맞이한 나라의 TV가 갈수록 구독료 후원 성원이 줄어들어 운영상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후원 성원을 기대하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 항수로를 항해하는 해군 상륙함 누적봉함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 상륙작전 전승 행사를 주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인천 상륙작전 전승 행사를 주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승기념식과 상륙작전 시연 모두 움직이는 함선 위에서 진행된 것도 역대 최초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기념일이 공산 침략에 맞서 우리 국군과 유엔군들이 보여준 불굴의 용기와 투지,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세계 시민이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노래하는 국제적인 행사로 승화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인천 상륙작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유입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들과 단단하게 연대하여 흔들림 없는 안보 태세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소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는 참전 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정미경 전 최고위원은 15일 채널A 뉴스라이브에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경우를 이재명 단식과 비교하며 지금 이재명이 범죄자에게 나쁜 교훈을 주고 있다고 직격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고 가실게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최근의 일이잖아요. 그 두 분이 구속될 때, 그다음에 수사 받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네. 그때 사실 검찰이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재판이 일주일에 박근혜 대통령 4번씩 재판했어요. 그다음에 수사는 박근혜 정부를 전체 통째로 적폐라고 해갖고 수사했었잖아요. 그때 민주당은 뭐라고 했습니까? 허허. 저는 그게 생각이 나요. 그다음에 그럴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법 시스템을 뭉개지 않았어요. 예. 거부하지 않았어요. 다 순응했어요. 예. 예. 그리고 수사받고 재판받고 구속되고 교도소에 가 있고 다 그랬습니다. 그거 잊으셨습니까? 절대로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지 않은 분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어떻게 하십니까? 사법 시스템 완전히 망가뜨리고 계십니다. 단식하면서 수사 안 받겠다고 하고 예?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사인 주고 있지 않습니까? 체포 동의 보이콧해라 이렇게 지금 사인 주고 있잖아요. 예? 그럼 과연 이런 정치인 저는 처음 봤다. 계속 그 생각만 지금 들고 있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범죄자들한테 너무나 나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 많은 범죄를 저지시는 분들이 돈 많은 분들, 특히 어떻게 하시겠어요? 능력 많은 분들, 그다음에 권력자들, 이런 분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분들이 단식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혁천 의원은 14일 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로 추정되는 개딸 여성이 국회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 미친 개가 민주당을 접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혁천 의원은 15일 자신의 블로그에 50대 개딸이 국회에서 쪽가위를 휘둘러 여경 2명이 다쳤다며 뉴스 화면을 보니 여경 1명은 매우 깊이 찔린 듯 피가 철철 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혁천 의원은 공권력에 대한 폭력은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혁천 의원은 왜 단식 안 말리냐고 행패를 부리다 끔찍한 폭력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이미 개딸교다. 일본의 옴질리교 아사하라 쇼고처럼 개딸교 이재명은 개딸들이 저지른 난동과 폭력을 묵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혁천 의원은 결국 피를 보고야 말았다. 감옥 안 가겠다는 방탄단식이라며 그런데 개딸들은 큰 절을 한다.
한국 정치 최악의 한 장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혁천 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을 내팽개치고 이재명에게 큰 절하는 개딸들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친다고 질타했습니다. 전혁천 의원은 개딸이 흉기를 휘둘러 경찰을 다치게 한 사건, 이 뜻은 뭘까라며 사이비 이단 종교, 조폭 패거리, 그리고 미친 개가 민주당을 접수한 것이라고 조사 결과 거듭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청과 부동산원을 압박하여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BH와 국토부는 부동산 대책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부동산원의 통계 조작을 지시하였습니다. 문재인 좌익 정권의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 작성 실태를 조사해온 감사원이 수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리고 15일 문재인 좌익 정권 고위직 인사 등 22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전 정책실장,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 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입니다. 감사원은 정책 수립 근거가 되는 국가 통계의 신뢰성, 정확성에 대한 국회, 언론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주택, 소득, 고용 등 국가 통계 작성, 활용의 적정성을 밝히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감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부 등이 통계 작성 기관인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수치를 조작하거나 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다령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이날 감사원에서 중간 감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득, 고용 관련 통계에도 청와대가 개입한 왜곡, 조작이 있었다고 감사원은 분석했습니다. 2017년 2분기 가계소득이 감소로 전환하자 통계청이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취업자 가중값을 임의로 주며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한 게 주요 사례인데요. 청와대 일자리 수석실은 2019년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때 비정규직 급증이 예상되자 통계청이 병행조사에 따른 비정규직 증가 효과가 35만 명에서 50만 명이라고 거짓 설명하도록 지시하고 보도자료 작성에 개입했습니다. 감사원은 관련 실무자 징계 여부, 제도 개선 요구 등을 종합한 최종 감사 보고서를 이른 시일 내 확정할 계획입니다. 22명 외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7명에 대해서는 수사 참고 자료를 송부해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게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15일 문재인 정권 시절 집값, 고용, 소득 등 국가 주요 통계에서 광범위한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충격적인 국기문란의 실체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감사원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언론들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가 의뢰됐으니 책임 소재가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묻는다. 바지 사장이었나 주범이었느냐고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 시절 국가통계가 당시 청와대의 전방위적 압력으로 만들어진 쥐어짠 조작 통계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통계 조작 윗선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통계 조작, 뉴스 조작, 선거 조작, 수사 조작 등이 일상적으로 자행된 온통 조작 투성이의 조작 정권이었다며 이념에 매몰된 반시장적 정책을 막무가내 추진하다 무능과 실정이 통계로서 증명되자 감히 국민을 속이는 짓을 자행했다고 문재인을 겨냥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에게 묻는다. 바지 사장이었나 아니면 주범이.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